적색수배. 50억 이상의 사기, 살인, 마약 등의 강력범죄자 중 해외 도피 사범에게 내려진다는 1급 수배. 현재 한국인 적색수배자는 80여 명, 그중 70%가 경제사범이라는데, 특히 IMF 시기 국민의 혈세 4천억을 부담시킨 채 8년째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나선주 그는 수소문 끝에 취재진과 만난 나선주. 그가 던진 새로운 의혹. 수익 하나도 없죠. 제로죠. 수익도 없이 어렵게 생활한다는 그는 어떻게 미성년자 딸에게 렉서스 승용차를 몰게 할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 수배 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요? 예. 아, 네? 그래요? 그는 자신이 수배된 사실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 그렇다면 그는 정말 한국과의 연락을 끊은 채 은둔 생활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취재진을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은 내 기준으로 볼때 한 3만 원 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은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 생활 기준으로 볼 때 아주 평범한 수준입니다. 비교정기 생각처럼 외국에 나가서 지금 사람이 한두 명입니다.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도준다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도줘야 되는 거야. 심지어 전직 기자 출신의 현역 정치인까지 동행했는데 새롭게 제기되는 의문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액의 부도를 내고도 해외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에서부터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김주만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주만 기자. 네. 그 나선주 전 부회장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 사업가가 찾아왔었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진이 미국에 갔었다는 말을 나선주 씨로부터 전해 듣고 나선주 씨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미국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나 씨의 벤처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한 유력 일간지 기자 출신의 사업가였는데요. 네. 그 자리에는 한 정치인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재진이 귀국한 지 일주일 뒤 국내 유력 일간지 기자 출신 사업가와 한 정치인이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나선주 씨와는 기자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서자 먹을 때 나승열 씨가 와서 스폰서를 좀 바꿔서 하죠. 근데 그때 그 나선주는 그 장조커라고 해서 어린 친구인데 나하고 연배가 비슷하더라고. 그 친구도 이제 소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많이 됐어요. 나 씨의 미국 생활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미국에서 왔다는 이 사업가는 적극적으로 나 씨를 두둔합니다. 왜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어렵게 살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그러더라고. 막판에는 보니까 나승열 씨하고 할 차이가 안 났어. 차이가 안 나갔는데 골프 차 하나 들고 처음에 제가 왔대요. 미국 도망 거의 다 도피성을 온 거겠지. 근데 나 씨의 생활은 미국에서는 매우 평범한 수준이라는 강변. 그 사람 집을 내가 어떻게 샀는지 알아. 그 사람 집이 살 때 80만 불에 샀어요. 8억 원이죠. 그때는 이제 1,200원 꼴이니까 한 9억 6천 꼴로 산 거죠. 근데 그 동네 미국 집이 대체로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호화주택이 아니에요. 위에 방 3개 있고 밑에 거실 하나 있고 세미니룸이라고 작은 공간들. 이들이 밝힌 나선주 씨의 생활비는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 현재의 벌이로는 모자라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부족분을 메운다는 것입니다. 이 대원사하고도 나오는 거는 제가 식정인데 한 2,000불, 2,500불 정도. 월?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했던 그 채스턴 월에 나오는 게 한 150만 원, 200만 원 되죠. 합쳐서 한 400, 좀 많으면 500 정도는 또박또박 나올 것 같고,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아마 한 500만 원 정도는 더 쓸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뭐 뻔히 알지만은 한 1000만 원 선에 할 사람 그러면 결국 한 500만 원 정도가 늘 비는 거죠. 500만 원은 기존 재산에서 까먹고 사는 거죠. 이에 대해 나선주 씨는 현재 한국에 자신의 개인 재산은 없으며 차압된 집이 한 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역삼동에 저희 회사가 지었던 그 7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 나온 뭐 월세 가지고 일부 생활비도 좀 충당하다 지금은 거기서 빌린 돈 이자 내고 있어요. 나 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나 씨는 해외로 달아남으로써 집이 경매에 붙여지는 것을 피했고 그 집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들은 나 씨의 해외 도피 생활에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해외 도피자들 중에
나 씨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기소정지 생각서는 외국에 나가서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응?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중에 경중을 따진다면은 사기인을 치면은 사기 피해 액수로 구분할 수 있겠지. 혐의의 그 가벌성으로서 그 사람의 경중을 나눌 수 있겠지. 그 사람을 조진다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도 여권이 있지만 그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나선주 씨가 미국에서 8년을 체류하려면 반드시 한 번을 여권을 갱신했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요즘 새로 나온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짜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발급된 경우는 대부분 5년짜리인데요. 네. 나선주 씨는 99년에 출국해서 8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한 차례 여권 연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권 연장이 가능했는지 취재했습니다. 나선주 씨가 여권을 연장받은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국 영사관. 신청서에 나선 씨라고 사인도 있고 신청일은 2002년 7월 11일 이렇게 돼 있고요. 2000년 검찰 수배가 내려진 지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출국하셨던 게 이제 98년이라고 하셨나요? 예, 아니 연장 한번 했죠. 언제쯤? 모르겠어요. 그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네. 형사사범으로 국내외 수배가 됐을 경우는 물론 예비군 훈련만 빠져도 여권 연장이 거부되는 것이 현행 여권관련법. 그런데 어떻게 나 씨는 수배가 된 지 2년 뒤에도 문제없이 여권 연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희 직원도 물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행정제재라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발급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그분이 다시 여권 연장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은 뜨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해봤거든요. 형사사범으로 뜨더라고요. 나 씨가 영사관에서 여권 연장을 받은 것은 2002년 7월 15일. 검찰은 나선주 씨를 2000년에 수배해놓고는 2002년 8월 1일에 가서야 외교부에 나 씨의 여권 연장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나 씨가 여권 연장을 받은 지 보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분이 접수한 날이 2002년 7월 1일이고요. 서울지방검찰청이 이 공부에다가 2002년 8월 1일날 행정조치를 통보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공부에서 저희한테 2002년 8월 6일날 행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의 늑장 대처 덕분에 나 씨는 아무런 탈 없이 그의 말대로 당당히 해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나선주 씨는 뉴스후 취재팀에게 귀국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기자님이 오셔서 제가 그 속도를 빨리 해서 돌아가려고 해요. 빠르면 8개월이라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가서 제가 정정당당히 심판받은 만큼 잡고 저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관리가 철저했다면 나 씨는 이미 4년 전 공적 자금 비리와 관련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만 안 받아도 각 기관에 통보를 해서 여권 연장, 갱신을 안 해준다는 건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취재한 내용을 보면 검찰의 수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평부도의 그 또 다른 책임자 나승열 전 회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나승열 회장은 일부 책임을 지기는 했습니다. 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한 만큼 전 재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1년 정도의 형기를 남겨놓고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최근 자녀들을 통해서 거평의 재건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력으로 30대 재벌 총수에 오르며 20세기의 마지막 성공 신화를 창조했던 나승열 씨. 재계등장 17년 만에 30대 재벌 총수에 오른 수수께끼 같은 인물 거평 나승열 회장.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나승열 씨 역시 2002년 구속됐습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자신도 빈털터리가 됐다던 나 씨의 양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쨌든 1,000억은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1,000원은 없다고 말이 아니고 하여튼 지금은 거의 다 손뼉을 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도 이후 나 씨 자녀들의 재산은 오히려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미금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2002년 나승열 회장의 아들 영돈 씨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0억 원의 토지를 사들인 뒤 지어 분양했습니다. 당시 분양한 오피스텔은 모두 440여 개. 평당 분양가를 500만 원만 쳐도 총 분양가액이 3,900억 원에 이릅니다. 당시 나영돈 씨의 나이는 25살. 대학을 막 졸업하고 한 병역팀의업체에서 공무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0평이면은 1억 정도, 1억에서 1억 1천 정도를 분양했다고. 그걸 총 걷어들인 돈에서 땅값 제하고 건축비 제하고 근데 상당히 많이 남았을 거예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고급 빌라형 아파트 남산 브라운스톤 역시 나영돈 씨가 대표로 있는 서현개발이 개발했습니다. 나영돈 씨는 지금도 이곳 아파트 30여 채를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나승열 씨의 장녀 나윤주 씨 역시 2001년 구로동의 땅 2천여 평을 사들여 직접 분양 사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27살 나윤주 씨가 사들인 땅의 가격은 102억 5천만 원. 우리도 맨날 등기 이렇게 치면서 나윤주 이상 되게 나이가 어린데 참 부모님을 잘 만났구나. 변변한 소득도 없는 나 씨의 자녀들은 어떻게 20대 중반 나이에 이처럼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주택 분양 사업을 벌일 수 있었을까? 나승열 씨 측은 자기 돈은 들이지 않아도 수백억 원대의 개발 사업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 몇백억 정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계약할 수 있는 그 정도 한 10% 해당되는 약간 몇 억 정도 돈이 있으면 뒤에 돈을 마련했는지는 제가 이제 그것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저축한 그런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인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그만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조달 능력은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능력은 전 더 있다고 보고. 최근에는 서현개발이 부산의 제과업체 기린을 인수해 거평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서현개발이 기린을 인수한 가격은 76억 원. 인수 즉시 공장 부지 6천여 평을 아파트 부지로 팔아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내가 원래 나야 되는 데서는 1,000원 넘는 거야. 거기 기린 인수했잖아요. 기린 인수한테 110억인가 얼마 들어갔거든. 그걸로 키웠어. 서현개발의 기린 인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서현개발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기록된 기린 인수 금액은 모두 76억 원. 10억 원은 어머니 박문자 씨에게, 50억 원은 학교법인 만강학원으로부터 빌렸습니다. 만강학원의 이사장이 바로 나영돈 씨의 어머니인 박문자 씨입니다. 만강학원으로부터 돈 50억을 빌린 거는 언제였습니까? 그 기린 인수 그 직전에 잠깐 좀 빌렸다가 다시 얼마 후에? 재작년. 얼마 후에 다시 되돌렸습니까? 며칠 안 됐을 거예요 그때. 20일 정도 하다가. 아들이 하는 사업을 위해 학교재단에 기숙사 부지를 팔아 생긴 자금 5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입니다. 만강학원에 무슨 돈이 있나요? 재단 그때 막 이제 기숙사 팔아가지고 자금 지원을 요청하신 건 사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그렇죠. 굉장히 잘 건가요? 어머니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단의 재산을 이같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50억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처분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상 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통장에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함부로 만약에 누구 빌려주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법. 그 아버지인 나승열 전 회장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도를 냈는데 네. 그 자녀들이 저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신기하군요. 네. 그리고 말이죠. 그 미국으로 간 나선주 전 부회장이나 또 한국에 있는 나승열 전 회장이 모두들 잘 지내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부도를 내도 별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그렇죠. 부도의 책임을 져야 할 두 사람이 미국과 한국에서 적지 않은 재산을 갖고 있는 그 반면에는 네. 그 나 씨 일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서도 나 씨 일가는 거액을 챙기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거평그룹 성장의 대명사였던 동대문 거평 프레아타운. 분양 당시 한 개 점포당 분양금이 5, 6천만 원. 총 임대 분양 원금만 1,95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임대 분양금을 받아 챙긴
거평그룹이 부도나면서 상가 임차인 2,300여 명은 꼼짝없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아내와 봉제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10년간 모은 돈을 이곳에 쏟아부었던 정정모 씨. 이제 매각에 갖고 편하게 장사를 해봐야지 뭐 이런 기대감. 그냥 한꺼번에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IMF 여파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당장 상점을 빼고 싶어도 원금조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 달 15만 원 하는 관리비를 다달이 원금에서 까나가는 상황입니다. 2년간 동안을 계속 이제 비워놓고선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500 안 됐다고 봐야 돼요. 13년 전에 5,500 넣어가지고 누르나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원금도 지금 까먹고 있는 데다가 노후 대책으로 남편 몰래 상가에 투자했던 이금심 씨는 6년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어느 날 말다툼 안 할 데가 없고 없는 돈 갖다 왜 남 몰래 말도 없이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견디다 못해갖고 지금 집 나온 지 한 6년 됐거든요. 친구 집에 가도 또 좀 있다가 지금 여기는 나 아는 동생 집에 지금 한 몇 개월 돼서 한 6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병이 되면 최근엔 청대문으로 이름을 바꾼 프레아타운 주식이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되면서 나승열 회장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대문에 주식을 매입한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KD&D. 거평 부도 이후에도 프레아타운 주식 80%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나씨 일가는 주식 매각으로 거액을 챙기게 됐습니다. 나승열 씨 가족에게 전달된 주식 대금은 100억 원. 돈을 전달하는 방식은 어떻게? 수표로 주죠. 누구였죠? 박문자 씨와 나영돈 씨 주주들한테. 기업 부도 당시 자신의 재산은 하나도 안 남았다던 나승열 씨는 재산 증여에는 서둘렀습니다. 거평 프레아타운의 주식을 아들 나영돈 씨가 갖게 된 것은 나 씨가 19살이던 지난 96년. 재산 환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받으시면서 이렇게 배분을 좀 자신감 해준 거예요. 가족들끼리 판매한 주식의 총 가격은 단돈 1원. 그 당시에도 어머니께서 받아오셨을 때 그때도 1원이었고 그 당시에 뭐 받아오면서 나중에 뭐 그렇게 좋아질 거니까 계속 가져가자. 특히 부도 직후에는 친인척이나 제3자의 가차명 이름으로 주식을 옮겼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정확히 기억하지 않고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랑 저랑 갖고 있던 주식들을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뭐 차명 계좌를 뭐 차명 주주라고 되겠죠. 근데 아마 부도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불안감이겠죠. 예, 뭐 그거는 그렇게 좀 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라는 건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그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임차인들의 요구나 검찰 수사로 인한 재산 환수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관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를 되팔아 100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임차인들은 최소 5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청대문을 나씨 일가가 단 100억 원의 주식 전부를 팔렸다며 인수업체와 나승열 회장과의 뒷거래를 의심합니다. 과거 거평 사람들이 그거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왜 그런 소리가 나돌리냐면요. 이민수도 누구냐면은 그 산업개발이라고 하는 R&D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고요. 김삼룡이는 대표이사니까 당연한 사람이죠. 인수업체인 KD&D는 나승열 회장과의 이면 계약을 부인하면서도 구입 당시 사실상 나승열 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이를 만난 건 8월달이죠. 8월달에 도장을 찍는 그런 자리에서. 직전에. 저는 최종적으로는 일단 그러면 나승열 회장이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나 자기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주주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들이나 와이프랑 하더라도 그게 뭐 나승열 회장의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관계지 개별적인 제3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 다 되도록 그냥 원금만 까먹고 있는 임차인들. 나씨의 가족들이 모두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라는 소리에는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럼 2,000명 다 죽여놓고 혼자서 살고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거는 진짜 뭐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이거? 사회적인 부분에서 2,000명을 죽여가지고 혼자 살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인리 의미에도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네, 보니까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도를 낸 사람은 잘 살고 있고 그 부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 법과 제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같은 공적 자금 비리 관련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법이 참 답답하고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 나씨 일가의 그 가차명 주식 보유와 매각 그리고 임차인들의 그 청대문 운영과 관련해 서로 고소고발이 있으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에서는 거평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후속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